오토바이 어떤 엔진이나 또 자동차 엔진을 통해서 연료가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원자력도 되고 연료가 석유, 석탄, 가스, 뭐 증기도 되는데요. 그래서 연료가 뭐가 됐든 돌릴 수 있어요.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돌려도 돼요. 회전축에다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들여 여러 겹, 수십 겹을 넣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뭐든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광섬유선의 형태거나 그래서 약간 두터운 부분을 금속을 넣어주면 이렇게 카페시터가 되거나 플로팅 게이트 반도체에서는 되어서 저장 구조로 가져가서 이걸로 저장 매체를 수천만 개, 수십조 개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도 있을 수 있고요. 광저장 장치는 전기가 있느냐 없냐를 다 저장할 수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적은 놈에서 몇십 단계라도 가능해요. 준법세를 늘려갖고 광저장 장치 만들거나 이걸로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형태로 해서 멀리 중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 이런 건 이제 구리 모터 같은 데도 감안하면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죠. 그래서 연구 자석을 돌려도 되지만 회전축에다가 회전축은 뭐 보통 금속 철 종류 되겠죠. 전자석 되니까 구리코일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코일들을 감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류가 생산되는데 생산되는 전기는 전기선의 구리선의 피복 없이 대중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움직여 교류,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선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전기선은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갖고 틀리게 모든 만물을 서로 평균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 손실 없이 송전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곧바로 이렇게 교류 직류 변환 없이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광섬유선, 전기선, 통신선의 형태가 됩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드론 만들 수 있다 그래죠. 작은 엔진으로 여러 개를 탑재해 갖고 드론을 타격이 5리터에 200km 가니까 이것은 하늘이니까 300km, 400km까지도 가능하다.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달리는 이렇게 모두 돌리신 힘만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걸로 해서 싼 드론 타격기, 공격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어떤 자동차 양쪽에 자동차 모터 오토바이 엔진을 두고 또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도가 두 개짜리를 둬가지고 양쪽을 돌리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 만들거나 화물차, 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면 정감 장치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컨버터 약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게 카브레타에다가 압축기를 달아서 하는 방식 또는 공기를 여러 군데서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공기 탱크를 통해서 넣어서 면 저감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서 바닷속에 이런 방수국 처리해가지고 물속에 돌려주든가 위에서 공기부양장처럼 여러 회전축,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고속 어떤 타격이 가능한 거기다 이제 어뢰를 달아놓거나 기뢰를 달아서 자폭하거나 어뢰를 중간에 가져 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는 드론에다가 보통 이런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는 되게 싸기 때문에 한 30만 원대로 만들지 않을까. 그보다 군사적으로 대량으로 하면 좀 더 싸게 만들어서 드론을 200km, 300km 막 400km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개 달아놓으면 좀 더 무겁고 더 큰 폭탄을 다룰 수가 있거나 이것을 또 다시 돌아오는 놈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가서 이렇게 출격하고 끝내는 놈 자폭 그냥 다시 돌아오는 놈 만들면 거의 이거를 10,000대 10만 대, 100만 대도 만들어서 타격을 하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투기에 폭탄을 달아봤자 몇 개나 달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200km, 400km, 저 400km 간다고 합시다. 여러 개를 달아놓으면 좀 더 많이 가겠죠. 여기에 또 파워도 좀 큰 거를 해서 보다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요. 400km 간다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100만 대만 하더라도 어떤 한 도시에 폭탄을 그걸 무슨 소리 요격하겠어요? 그죠? 기존의 요격 방법으로는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딱 투사해서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전쟁. 그래서 드론에다가 제가 어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람만 인식을 하면 달라붙는 이제 몇 프로가 명령 구조를 사람이면 군복 입은 사람 어떻게 어떤 특정한 거 달라붙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어 이만한 상용 드론으로도 폭탄 달아 자폭해서 이렇게 수십억 개 또는 되게 1조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간의 전쟁을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딱 출발시키면
전파로 이렇게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해서 뭐 출격해서 자폭으로 가면은 그냥 뭐 사단급 병력이라도 그날 끝나죠. 예, 달라붙어서 자폭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달리는 속도하고 이거 저거 거기 드론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순영을 매우 쉽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드론에 있다 슈리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투사할 수 있다. 성형도는 이렇게 조그만 걸로 그걸로 해서 부대에다가 몇 대도 배치. 그걸 미국에서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남의 지적재산권을 그런 무시하시면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가상적으로 세계가 이제 정부 차원에 다 보고 있다. 그것을 내가 제일 먼저 입원해서 만들어야지, 내 걸로 만들어야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딱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지적재산권 위반입니까? 안 됩니까? 가상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내 기술이라고 주장하면 마음이 워낙에 급하셔서 다 내 거로, 이것도 내 걸로 만들고 저것도 내 기술 중에 이것도 기술 하도 많이 발표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내 걸로, 이것도 다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 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냥 기본에서 다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 특정으로 이렇게 몰아줘.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기술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데 기술을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신 지가 몇 년입니다. 조한미 대사관도 문화강 이렇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든지 보건 기타막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그래서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다른 데서도 광고를 많이 내셨. 보훈처도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국가의 기관이 카이스트도 제 기술에 나요. 카이스트 지적재산 이렇게 대기업들도 광고를 내셨는데 다 제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째 광고를 내시는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는 그런 이렇게 국가기관이 20몇 개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런 광고 내세요? 안 내시죠? 그래서 몇 년째 내서 그래서 YTN의 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KIR에 태양광 이렇게 전지판에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게 좋아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별에만 가득한? 테슬라의 전기도처럼 전기층이 전리층이 이렇게 빛을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뭐가 됐든 간에 태양광 패널에 있다. 태양이 탁탁탁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피레층 같은 데 간다 그러면 타타타타 피레층 같은 데서 타타타 전기를 걸어주면 구름 쪽에서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100을 충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간 그 분할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지치기 하듯이 전선을 10개로 이렇게 딱 쪼개고 그럼 10씩 이론적으로는 10씩 간다고 합시다. 그럼 밑에도 가지치기해서 10개 계속 전선을 만들어 간 다음에 10개 구름 쪽에서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건 배터리 방식이면서도 동시에 CPU라든지 이런 어떤 설계 방식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서 처리하거나 하시게끔 어떤 이런 전력을 쪼개서 쉽게 충전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전력을 쪼개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100의 전기를 구름 쪽에서 얻었다 그러면 10식으로 이렇게 나눠 작은 단위의 전기로 쪼개서 전기선을 많이 또는 통신선도 많이 해서 정보를 쪼개 가지고 신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또는 이런 배터리나 이런 CPU나 모든 반도체 구조에서는 직렬과 병렬을 엔비디아 같은 데 하지 마세요. CPU 같은데 직렬과 병전을 공전하게 하면 신호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빨라진다. 이 이론을 따라서 만드시면 제 기술, 어떻게 모양을 만드시든지 하시면 제 기술이다. 편법으로 피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각각 전선을 이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배터리 구조와 통신 구조에서 CPU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렇게 각각 신호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 또는 직렬을 공전 하나하나 저장 구조를 갖거나 읽거나 하는데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신호를 잽싸게 쪼개갖고 이쪽 주고 한 선인데
한 선인데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렬과 병렬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의 신호를 세 개로 쪼개갖고 이게 약간 병렬 구조죠. 직렬 방식이긴 한데 병렬 구조라고 또 밑에 서브 단위로 이렇게 약간 쪼개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 아까 지금 이거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전기선, 통기선을 쪼개가지고 하는 방식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셔도 직렬과 병전을 공존하게 한다는 것은 통신 방법 또는 배터리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충전도 유리하고 직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병렬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까 쌤에 제가 자동차 이렇게 또 어떤 그 회전축이나 자동차 엔진으로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 그 저기 그걸 뭐죠?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을 달아갖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구리꼬리를 감는 게 낫죠. 연구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할 수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걸로 이제 풍력 발전기도 만들 수 있는데 풍력 발전기 내가 마저 얘기를 하고 좀 이따 얘기를 진행할 방향으로 풍력 발전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닷가에 세워가지고 풍력 발전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위에다가도 꽂아갖고도 여러 개로 바람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여러 개로 지금의 풍력 발전기는 여러 개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로 이것을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돌릴 때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회전 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회전하는 숫자가 한 번 회전할 거 10번 회전하면 좀 더 많이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기둥아 5m, 10m짜리 해가지고 나중에 고장나도 교체가 쉽도록 고장도 잘 안 날 거예요. 동일하게 이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같은 거 바닷물에 이렇게 이런 것을 물레방아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5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바다에 띄워놓고 회전축을 한 번 회전할 거 5번 회전하는 게 낫죠. 좀 더 많이 전기 생산. 바닷물이나 강물에 띄워놓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회전 물레방아를 이게 가볍게 돌아가는 놈들을 하나가 아니라 5개, 10개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는 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닷물 같은데 강물 같은데 끌어들여서 그것을 약간의 어떤 그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를 사용해서 끓여갖고 다시 내보내더라도 어떤 2m, 10m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을 방향, 물결의 방향만 정해주면 거기다 물레방아식으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딱 배치하면 전력을 엄청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모터 같은데 보면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들인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수백 겹. 입자나 가두에서 연구자석을 대중소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시설에다 이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이걸로 모터나 발전기 감아면 이것이 이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리코일을 이제 안에다가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놈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연구자석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2개짜리로 만들거나 3개짜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모터로 인한 모터가 과열로 인해서 연구자석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좀 피하기 위해서 적절해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회전 구리코일을 감아놓는 회전자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을 여기다가 배치한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자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시 어떤 70m 그 구리코일을 감은 놈이 또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연구자석을 배치하는 이중 안에 회전 구리코일을 감는 회전하는 놈 연구자석 회전 여기에 구리코일을 감은 놈 회전하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트하게 붙여놓으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의 회전축으로 돌려서 움직이는 것보다 두 개의 회전축으로 돌려서 움직이는 게 파워가 더 셀 거다. 세 개도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보다 더 파워 있는 것이 구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비행체에서도 가능하고 배에서도 프로펠러 돌리는 데는 더 좋죠. 이렇게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집안에다가 제가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거기서 생산된 걸로 그 전기로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면은 거기서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뭐 집안에 조명 가지고 하면 되죠. 어차피 조명 켜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0도로 방송국 패널,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헌홈을 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장, 수십 장에서 수천 장 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하거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물을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염전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염전에서 물이 빨리 증발되니까 소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이 방법으로 염전을 염전에 소금 생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증발하는 물은 이렇게 담수로 얻고요. 아니면 석유 같은 거 널널할 때는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소금은 팔고 물은 또 그래서 무슨 배 같은 데나 여행자가 갖고 다니면서 물 끓여가지고 증발되는 물을 얻고 소금은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 뭐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민물 같은 데는 아프리카 물이 안 좋은 데서는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정수기에서 제가 목절별 필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그러냐 이런 게 5개 10개 목절별을 한꺼번에 뭉쳐놓으면 제가 이렇게 딱 통과하면서 빠르게 정수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Y10인데요. Y10에 정수장에서 이렇게 이거를 똘똘 말아 놓으셨더라고. 말아 놓으면 표면적을 넓히는 거 아닌가? 네, 제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목적별 필터로 지금 동그랗게 하죠. 펼쳐 놓는다 그랬더니 그걸 말아놔 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말아놔 가지고 통과를 시키더라고. 그럼 네모나게 세모나게 접으면 되겠네. 진짜 어이가 별표망으로 하더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런 안 해. 그것도 Y10에 소개한 업체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표면적을 넓힌 겁니다.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뭉쳐놨다면 제 방식이라는 공기 필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수지 필터도 만들고 해수 담수화 필터도 여러 겹으로 겹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되게 빠르다.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탠판에다 물을 갖다가 해수 바닷물 통과시켜서 밑에서 가열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가열을 하면은 그래서 물은 위에서 증발하고 위에다가 또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할 때처럼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오목한홈을 이런 데서 파가지고 이렇게 쬐가지고 그래서 증발을 시켜가지고 해수 담수화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죠. 스탬프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해가지고 물 끓이면 해수 담수화 금방 돼요. 네. 소금은 소금들을 생산하고. 수댐판이 부식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네네.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끓이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연구자석을 모터다 그럼 연구자석이나 어떤 금속 부분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자석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한 부분을 회전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하시면 거기에 힘이 더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모터 같은 거 딱 전기를 넣으면 오른쪽에 잘 안 돌아갈 때가 있는데 손으로 뚝 건드리면 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조그만 힘만 가해줘도 회전을 바꿀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데 연구자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금속 카펫이다. 금속의 전기가 많이 축적되므로 금속 카펫이다. 컨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을 그 금속 조각들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한쪽 방향에 배치하면 그쪽 방향으로 보통 회전하는데 이쪽 방향에 옮겨 놓으면 이쪽 방향에 회전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속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회전하지 않은 방향 부분을 약간 그쪽 부분을 약간 더 무겁게 하거나 금속을 방향을 금속의 방향 부분을 그쪽으로 해놓으면 그쪽으로 회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약간 그래도 회전하는 것이 균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회전은 한다. 여기다가 지금 그 모든 배터리에 이쪽이든 모든 배터리에는 음극 양극이 꼭지가 하나인데요.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 반도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펠티어 소자, 그다음에 또 이게 광막 트랜지스탄에서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소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전자 이동 속도가 엄청 빨라져 속도 처리가 엄청 빨리 된다. 이 기술을 제 기술이 되겠어요. PM 반도체를 거기다가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언오프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예, 쓰시면 제 기술. 전부 다를 킬 수도 있고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두 개만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저 PM 반도체나 이런 그 펠티어 소자 아니면 이런 그 뭐죠 방막 트랜지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모든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만들 수 있다. 광저장 장치에서도 전기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서 언어프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광이 있느냐에 따라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가 약간 작은 놈 사이즈는 1이고 큰 놈은 10이고 약간 더 큰 놈은 100이고 좀 더 큰 놈은 100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진보흡수를 전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광저장 장치에다가 SSD들의 정기적인 저장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기억했다가 이쪽으로 광을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저장 능력을 늘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다는 거죠. 하셔도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HDD나 SSD 같은데 제가 프레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급한 저장은 속도가 빠르니까 얘한테 먼저 저장하고 시간차를 따라서 HDD나 SSD에 전달하자. 또는 플래튼 게이트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크기를 따라 정보 용량을 따라서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 놓으면 면적 대비해서 좁은 면적이니까 대중소로 만들어 빨리 여러 명의 일꾼이 처리한다. 속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통신칩에서 정보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옆에 통신칩에 가서 넘겨주면 속도 처리가 빠르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나 1000개로 쪼개서 1년반 암호 설정을 해서 신호를 나눠주면 되게 속도 처리가 빨리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반도체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되게 좋은데요. 배터리에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방식이면 제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속도 처리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릅니다. D램 같은데 약간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원이 꺼져도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저장장치에서 우리가 끄고 나면 더 이상 저장을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다른 데 저장을 해서 배터리에 이미 전력이 있으므로 전원을 꺼도 그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여서 계속적인 저장을 할 수 있다. D램 같은 데도 휘발하지 않는다.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하시면 되겠고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좀 줘서 저장 구조를 해서 그것을 해놓으면 단가가 맞을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약간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 개념을 같이 결합한 제품도 만들 수 있는데 D램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D램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면 굉장히 속도가 처리가 빠를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D램이나 S램에다가 배터리를 달아놓는다든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약간 CPU 같은데 발열이 좀 있죠. 발열이 있는데 저장 구조만 튼튼하다면 같이 원칩으로 붙여놔야 되고 지금 좀 떨어져 갖고 플래시 메모리로 형성을 해서 하든지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GPU가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담은 반도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저장해 가지고 거기서 하면 속도 처리가 빠르다. 지금 CPU 같은 데를 약간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원칩이나 또는 마더보드에 떨어져 설계해서 AR 칩으로 만들면 지금 이렇게 GPU보다 훨씬 반응하게 속도 처리가 빠를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 숫자를 일꾼의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4개 들어갈 거 8개, 10개로 20개짜리 집어넣어 가지고 정보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를 띄워준다. 이렇게 동시에 읽는다. 그것을 연산도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겠죠. 이런 설계 방식을 CPU나 GPU 이런 데도 다 동원하시면 CPU도 대중소짜리가 있고 GPU도 대중소, 통신쪽도 대중소, HD도 대중소. 그 안에가 직렬과 병렬에 공존하게 하거나 CPU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나 뭐 HD도 플래시 메모리나 SSD도 대중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크기가 이렇게 HBM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APM 안에 작은 조각 단위로 정보처 용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 디램이나 모든 반도체를 통신칩도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칩에 상관없이 그런 방막 틀은 있어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최대한 방막 틀인 제대로 집정할 수 있잖아요. 방막 시대 겉으로는 쓰는 원칩이지만 하나의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 PN 반도체도 동일하다. PN 반도체의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거,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거, 이게 PN 반도체 이런데도 전극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주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에도 운동량극이 하나인데 꼭지가 여러 개로 대중서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전기가 소실되지 않게 그래서 캡을 좀 씌워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는 배터리 셀이 다 달려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인데 우린 뭐 그 충전하는 데가 2군데인데 3군데인데 4군데 10군데인데 각각 쿨러 꽂아주시면 빨리 충전돼. 배터리는 다 달려 있다. 우리는 그 무선 충전인데 하나 전파가 아니라 10개로 바뀌었다. 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거기에 배터리에 달려 있으니까 보다 많은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다. 걸어준 비례점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멀리 송수신의 충전이 가능하다. 통신 방법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무선 충전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뭐 CPU나 뭐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또는 뭡니까 저기 와이파이 또는 모뎀 장치에다가 전기를 서로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데도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와이파이처럼 워키토키처럼 신호 송수신 거를 늘려가지고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이동통신과 또는 워키토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요. 무선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SK 플래닛, SK 같은 데 쓰지 마세요. 나 쓰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회사가 틀려도 무선 인터넷 제공하거나 거기다가 SKT다. SKT를 떠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새로운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선택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SKT 것도 사용하고 KT 것도 사용하고 또 다른 전파도 돌리기 라디오 수신하듯이 좀 돌려가며 송수신을 할 수 있다 하시면 라디오는 수신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같은 전파라면 호출루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이렇게 리모컨도 이 방식으로 해갖고 하나는 TV, 하나는 조명, 하나는 세탁 이렇게 해서 가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층에 있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3층에서 1층에 있는 것도 조작할 수 있다. 데스크탑에는 그러면 스마트폰이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40개 들어가거나 뭐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40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위성 같은 데서도 위성 통신이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수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서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송수신도 가능하다. 라디오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 그래서 전쟁 때 드론 조종할 때도 이 방식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돌아가면서 하나 맡기면 다른 거 또는 신호를 각각 정보양을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른 전파에 나눠서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랑 호출 번호만 동시에 바꿔가면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것을 우크라이나하고 드론 업체에서 하고 안드레 같은 데 하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또는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렇게 단거리만 쓸 전파는 그 전파를 쓰고 중거리파 쓰고 장거리파 쓸 때는 전력을 많이 하니 그 전파를 쓴다는 거죠. 이것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 10개다. 그럼 각각 송수신의 정보양도 같이 나눠주거나 전력 송수신도 동시에 할 수 있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뭐 같은 방 안에 있으면 KT 거 10대 있으면 이렇게 각각 안 울립니까? KT 거 100대 있을지라도 이동통신은 울립니다. 번호만 틀리면. 그래서 같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타타타타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해서 무선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신호 뚜렷하게 잡힌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음을 잡고자 하는 거 타타타 걸어줘 이쪽으로 유도한다. 사람 목소리도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도청할 때도 좋거나 보청기 기술을 사용하거나 다른 쪽에 음을 소거하는 기술 또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탁탁탁 걸어주면 주파수를 해당되는 빛과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여러 태양광 발전할 때 판넬에 태양광을 끼웠던 이렇게 전지나 이렇게 패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탁탁탁탁 전기를 걸어주게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지하수에 펌프 있잖아요. 물 집어넣으면 물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대 KIR 같은 데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가상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거랑 주장, 이거 저것도 내 걸로 만들어, 이것도 내 거, 저 사람 기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기술 재벌인가? 이렇게 다 내 걸로 만들어, 이것도 나대, 이것도 내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보고 있는 상황이란, 다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죠. 안 보고 있으면 뭐 내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을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느냐라는 거죠. 저렇게 제가 기술 개발해놓고도 거짓 소송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거짓으로서 이렇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제 기술이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도 없는데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 20몇 대 광고 주한미디어 상황도 지금까지 몇 년째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계속 광고 내시고 계시거든요.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 스마트 브랜드 갖고 있는데요. 제 기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YTN에 소개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네, 진짜 이렇게 막 그게 기술을 마음대로 남의 기술을 갖다가 갖고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수출에 지장이 있지 않은 그것이 만연하면 뭐 다른 거는 또 안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기업들이 만약에 그랬다가 제품에 딱 버젓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을 딱 그렇게 갖고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그것을 명기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설명 그쪽 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황당한데요. 네.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우리나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출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채 채권에 납품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미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대표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결국 1조씩 물어줬잖아요. 네. 페이스북 그 허가가 없으면 수출도 안 돼. 페이스북 창업자도 지적재산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던 걸 독단적으로 사업을 해갖고 나중에 그렇죠. 그 남의 아이디어를 가서 함부로 해가지고 그것도 돈 많이 벌어줘. 미국은 지적재산권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이해할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특허 괴물이 샀다 그러면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틀림없다. 네. 이런 부분을 틀림없다 그랬을 때 모두가 보고 있던 기술이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모두가 보고 있던 기술인데 그거를 갖다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또는 거짓 소송하거나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100만 명의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0만 명일 수도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의학기술도 그렇고 방송가에서 자꾸 나오는데요. 식품기술도 하시지 마세요. 네. 애초에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거짓을 주장할 수 있는데 무슨 수로 타협을 합니까?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